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스픽스 접지 계산 프로그램 4.4.5 설치 구입 두 가지 설계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픽스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려면요. 네이버 검색창에 더 썬랩 아스픽스라고 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입니다. 더 썬랩 아스픽스 엔터 치면요. 블로그가 나옵니다. 이 블로그 클릭하시면 왼쪽에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아스픽스 접지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가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클릭하면 4.4.5 버전이 뜨고요.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설치된 분은 제어판에서 기존 버전을 지우고 새 버전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요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겠습니다. 여기 4.4.5가 나오고요. 다운로드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보면 여기 다운로드 됐죠. 이걸 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클릭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근데 기존 버전을 반드시 삭제해 주십시오. 블로그에 다시 돌아가서요. 구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년 또는 연구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여기 아스픽스 설치하시고 이제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도움 들어가시면 라이선스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 창이 뜨게 되는데 이걸 마우스로 딱 드래깅을 하셔가지고 또 회사 담당자 연락처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2, 3일 내에 본사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처음에 아스픽스 깔리면 이렇게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도움, 라이선스 하면 이게 뜹니다. 마우스로 드래깅을 쫙 하셔가지고 컨트롤 카피 그리고 컨트롤 V 하셔가지고요. 저희 회사에 보내주시면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스픽스 4.4.5를 이용한 두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용법이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아스픽스 이전 버전 설치된 분들은요, 반드시 제어판에서 지우시고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자 언어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한 후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다시 저장하시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아스픽스 시작을 다시 하면 디폴트 값이 한국어로 송출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하면 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리고요, X 이렇게 하시고 저장, 그럴 때 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이제 아스펙스를 켜면 시뮬레이션 그 디폴트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선지락 최대 전류가 뭐 7카다, 7천 뭐 이렇게 저장 바꾸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실정에 무슨 내용을 입력시켜야 될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통 접지도 뭐 통합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계 순서와 각종 세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순서는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세팅, 여기 있죠. 시뮬레이션 세팅 하시고, 두 번째로 디폴트 옵션, 세 번째로 접지 도체 쿠키 선정, 네 번째로 요 메시나 수평 도체, 접지봉, 차트 영역, 프로파일 설정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버튼 요 녹색 딱 누르시면요. 나머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게 5번째입니다. 6번째로 KC 접지 설계, 버튼 3, 4개만 누르면 바로 KC 접지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리포트, 이걸 버튼을 누르면 리포트 출력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세팅 보면요. 여기에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주소, 한국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표토층 대지 저항률은 콘크리트는 1000에서 2500 정도, 자갈은 3000, 에폭시 칠할 때, 전기실 에폭시 칠하잖아요. 페인트 칠했을 때는 5000 정도, 아스콘일 때는 10,0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안전공사에서는 5000
이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넣어서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토층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는 이제 0.15m, 0.4m 정도, 보통 0.15 씁니다. 그리고 고장 지속 시간은 0.5초에서 1초 정도인데 보통 이제 0.5초 쓰고요. 그다음에 일선 최대 지락 전류라고 해가지고 이게 변압기 1차 지락 전류입니다. 2차가 아닙니다. 1차 지락 전류. 일반적으로 1.5카에서 한 7.5카 정도 됩니다. 22,900일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1호선 3, 4, 5, 765 같은 경우에는 뭐 40카, 45카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요 지락 전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장 전류 분류율은 2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50kg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50kg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에 보면 공통 통합 단독이거든요. 그래서 적으시면 돼요. 보통 공통 통합 접지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선 임피던스기, 여기에 선로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전에서 받으셔가지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지압 고장 전류 여기 보게 되면 킬로당 임피던스하고 또 지압 전류 계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로 긍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망 규격 보시면 나연동선 이렇게 70개 썼다 그러면 요거 나중에 기록하시면 되고, 나중에 다시 타이핑 쳐가지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봉 규격 개수는 이제 14파이, 동봉 14파이 1m 8개를 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준은 IEEE 스탠더드 8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접지저항 그 실측값은 공사 후 측정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사한 후에 이 값을 넣어가지고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저항률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단일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층 2층 다 계산이 됩니다. 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대지저항률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단일층 옆에 있는 요 점점점 있잖아요. 요 클릭을 하시면 이 모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1m, 2m, 4m, 8m, 16m 이렇게 안전공사에서 원하는 메타가 있고, 요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도 바꿀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지저항률 측정값 있죠. 여기 DY4300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 값을 넣으면요. 여기 10개 값입니다. 여기 값을 딱 넣고 계산 버튼 누르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값 이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70%, RO 70% 요걸 좀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 보면요. 여기 시뮬레이션 세팅 실행 디폴트 옵션 여기죠. 이거 클릭하시면 요게 뜹니다. 요게 뜨는데 수평도체 깊이 H입니다. H 깊이. 여기 접지봉 깊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지봉 H가 0.75, 0.75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딱 설정하면 나머지 변경을 뭐 할 수도 있지만 한 개 한 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똑같아져요. 디폴트 옵션이니까 전체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도체 단면적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70 이상 좀 쓰는데, 건물 공장은 50 이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제 150 스퀘어 이상이고요. 코레일은 120 스퀘어 이상을 좀 공부하고 있고요. 또 LH 같은 경우는 50 스퀘어 이상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 스퀘어 이상 쓰는 게 좋습니다. 재질에 따라 약간 좀 다르지만요. 접지봉 길이도 이제 한전 표준이 이제 1m 14파이니까 0.007 이게 지금 메타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0.007로 계산했습니다. 접지봉 반지름 단위는 메타입니다. 밀리미터 14파이는 밀리미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실제 이제 1m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본 디폴트 값, 또 자기 공사 업체마다 틀립니다. 그 공사 업체 경험에 따라서 얼마 깊이까지 넣을 수 있는지 그걸 보시고 요 디폴트 값 설정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수평도체 색깔, 굵기, 그 다음에 접지봉
색깔, 국기 이것도 디폴트로 선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클릭하셔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두 개가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체 재료에 따라서 연동선하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넣으셔갖고 시뮬레이션 하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다른 MCM, 그 다음에 밀리밀리 제곱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요걸 참고해 쓰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말고 또 새로운 도체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협회제 올해 1개월 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접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아스픽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픽스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미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바로 아스픽스 설치하시고 이거 실행하면 바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협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용량이 커가지고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아주 수고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계산하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오류가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A 프라임 A-O 계산할 때 보면 IEEE 스탠다드 여기 페이지 2013의 그 68페이지 보게 되면 A 프라임이 뭐냐면 여기에 이 A가 diameter of conductor in meta예요. 근데 여기 계산할 때 이걸 D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A로 수정해야 됩니다. A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이게 0.0954가 되겠습니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잘 만드셨고요. 여기 결과를 보면 여기에 이제 검사 판정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제 여기에 이탭 결과하고 이렇게 KC 결과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저항값 계산할 때, 접지 저항값 계산할 때 여기 차이가 있는데, KC 그 프로그램은 시와르츠를 써요. 시와르츠. 이 탭에서는 스파락을 씁니다. 근데 아스픽스에서는 이 둘 다 값을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이제 요 대지정렬부터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DY4300인데 값도 싸고 좀 측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커리처럼의 DY4300 입력하셔가지고요.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시뮬레이션 세팅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세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회지에 나와 있는 그 값을 그대로요. 넣습니다. 4일층 100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와 수평도체 만들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x100 여기서 NY, NXNY 이걸 하는데 요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보시면 요 개수가 원래 이제 여기부터 세면 11개거든요. 근데 요 아스픽스에서는 요 기준값은 빼고 나머지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합니다. 100m 할 때 10개. 기준값 빼고 나머지 도체 개수입니다. 요 NI, NX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망이 만들어지고요. 접지봉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접지봉 위치는 이 그래픽 에디터가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픽 에디터 클릭해가지고 여기 접지봉 클릭하고 땅땅 땅땅 이렇게 4개 찍으면 접지봉 좌표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을 딱 설정하고요. 이렇게 하면 차트 영역 두 코너 설정이 있잖아요. 여기 입력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입력 하나하나 입력도 할 수 있는데 요 두 지점을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요 숫자 변경시켜가지고 입력하면 바로 차트 영역이 만들어지고 프로파일도 마찬가지로 요 마우스로 요 두 개 딱딱 찍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 그래픽 해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상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 두 지점을 찍으십시오. 아까 올려줬던 아스픽스 그 파일을요, 표지 예제 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스픽스가 열리면서 바로 이렇게
설계됐던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세팅부터 해야 되겠죠. 이걸 보면 홈페이지에 이걸 좀 입력시키시고요. 2월 거 월호 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주소, 이게 현장 주소 없기 때문에 00시 00로 이렇게 했고요. 표초층 대지 확률 1000, 표초층 두께는 0.15, 고장 지속 시간은 0.5, 그 다음에 7000, 일선 지락 최대 전력 7카, 이게 좀 약간 높습니다. 22000 수준도 약간 높죠. 고장 전류 분류율, 이거 퍼센트로 하십시오. 이게 퍼센트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 하면 좋습니다. 평가 기준은 이제 요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50km 할 거냐 70km 할 거냐 해서 50km로 한국은 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 접지일 때 뭐 공통 접지 이렇게 치시면 되고, 만약에 뭐 통합 접지다 그러면 통합 접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통 접지가 이제 TNS이다 뭐 TNCS다 CS인 경우 CS다 뭐 이렇게 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TNS 우리나라 쓰기 때문에 TNS 하시면 되고요. 콘크리트 하시면 되고요. 모선 그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 한전에 전화해서 임피던스 받을 수도 있고, 그 거리에 따라서 이미 이 거리를 좀 알고 있으면 변전소 1호사 변전소하고 수용과 그 거리를 알고 있으면 이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넣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이건 계산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킬로미터 이것도 계산에 쓰지는 않습니다. 계산에 쓰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것을 계산에 씁니다. 요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그냥 요 안전공사에 제출하기 위해 출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동봉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동봉 이렇게 나연동선 뭐 70스키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저항 실질값, 실제적으로 뭐 측정을 했을 때, 여기가 뭐 0. 나중에 48 요구해요. 그래서 0.45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단일층, 2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일층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단일층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1m, 2m, 4m, 8m, 16m 이렇게 되고, 뭐 어떤 데는 뭐 32m 요구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32m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100, 뭐, 였다. 여기도, 100이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값을 넣으시고, 이제 하나 더, 뭐,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P3,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칸이 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50, 80,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뭐, 100,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120, 만약에 이거 측정이 125m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핀 간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여기 거기에 포지션이 가로 세로, 이게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주로 하시더라고요. 뭐 3번 측정하면 수도 있고, 가로 세로 이렇게 하십시오. 보통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하면 좀 이거 가서 측정하는데 뭐 한나절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50 이렇게 쓰고 100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이렇게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요 핀 간격 대 대지 확률 값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지 확률 평균값, 그 다음에 이제 70% 확률 대지 확률. 저는 요걸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안전공사에서는 요 에버리지를 이상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누르시고 저장하면 이제 평균이 100이니까 100 뜨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보면 계산 눌러 주셔야 돼요. 계산 여기 100이잖아요. 요 값이 에버리지 평균값이 되니까요. 저장하시면 여기 100이 뜨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갖다가 계산했는데 요 값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70% 클릭하시고 계산 저장 하시면 이 값이 뜨잖아요. 이 숫자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110 여유롭게 110으로 하겠다. 뭐 100으로 하겠다. 여기는 이제 지금 100이니까 시뮬레이션이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 옵션 보시면요. 이건, 여기가 이제 0.8로 돼 있었죠. 거기, 그 웹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체 단면적이 95스퀘어 이렇게 맞추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접지봉 길이는 2.4m 할 거예요. 접지봉 길이는 18스퀘어에 2.4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스퀘어니까 0.009가 되겠죠. 9. 그 다음에 2.4m, 0.8 깊이 이렇게 됐네요. 저장. 그럼 이게 디폴트 옵션 된 겁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여기에도 0.8로 잘 맞춰져 있고 95스퀘어로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봉에 이제 4개 박았잖아요. 접지봉 요것도 편집해서 보면 요게 좀 틀렸네요. 여기에서 이제 요 값이 약간 바뀌었는데 이걸 잘 접지봉 매개 변수 이렇게 나오고 2.4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차트 영역 이제 선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접지봉을 여기 이제 수평 도체에서 이제 접지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평 도체는 요 망에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이제 새 도체 해갖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래픽 에디터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평 도체, 새 도체죠. 새 도체가 여기서 마우스를 찍어갖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넣겠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요. 여기서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지우고 싶다 그러면 요 선택 있죠. 선택 요거 딱 놓고 이걸 선택을 딱 하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른쪽 버튼. 그럼 도체 삭제 편집이 나와요. 그래서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 예. 이러면 되고. 여기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마우스 그에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 그러면 편집이 여기 위치가 또 이걸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X 하시고, 저장할 거, 변경할 거냐 말 거냐. 여기 지금 변경하시고요. 또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수평 도체, 여기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요 그래픽 에디터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픽 에디터, 이게 사실 그 메쉬는요, 전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클릭을 해가지고, 만약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전체가 삭제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X 해가지고, 변경, 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접지봉 같은 경우에도 접지봉, 편집을 여기서 이제 일일이 넣으시면 돼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시뮬레이션, 여기에서, 이제 요 그래픽 에디터에 있습니다. 그래픽 에디터에서, 여기에 접지봉이에요. 새 접지봉. 그래서 새 접지봉을, 여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박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좀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요 선택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마우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예 하면 이제 저장되고요. 아니요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이제 4개를 제가 미리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차트 영역에, 새 차트 영역 이렇게 하면요. 요부터 이제 내가 이 등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차트 영역을 만약에 저기 1 돼 있으니까 이거 2로 하겠습니다. 2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0.25로 하겠다. 그 다음에 두 코너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이니까 여기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약간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0.0이면 0. 그냥 1로 하십시오.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Y축 지점수가 401로 되어 있는데 요건 그냥 400 이렇게 맞춰주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4거든요. 여기 100m니까 0.2올 때는 4배 해주고 0.5일 때는 2배 해줍니다. 200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차트 영역이 만들어져요. 프로파일도 마찬가지고요. 프로파일도 새 프로파일 해가지고 두 지점을 선택하는데 여기 이름부터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 1, 2, 3에서 1, 2, 3, 4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 프로파일을 좀 섬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0.25로 놓고, 해상도를 0.25 놓고, 이렇게 두 지점을, 여기서부터 여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러면 이제 프로파일이 정해집니다. 프로파일 각도가 이제 지금 44.9잖아요. 근데 45도지 않습니까? 대각선이니까 45. 이게 좀 바꿔줄 수도 있고. 여기에 시작점이 이제 99인데 여기 100으로 이렇게 수동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그럼 이쪽으로 갔네요.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면 편집하시고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돼 있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입력을 잘못시켰네요. 마이너스 넣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눌러요. 누르면 이제 협회에 나온 거하고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차트 영역을 이게 해상도를 높게 할수록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요. 여기 접지망 저항이 4.16으로 0.4 접지망 저항 이게 아스펙스는 R 매트릭스 값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59, 118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943, 51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길이, 접지망 총 길이하고 그 다음에 접지봉 수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여기 세팅을 이제 여기 이제 다 이렇게 계산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출력을 해야 되려고 그러면 약간 이걸 좀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요.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접지 분석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우스로 이제 다 조정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D 같은 경우는 3D고요. 2D 보시려면 이렇게 2D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접촉전압 프로파일, 보폭전압 프로파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KC 이제 이걸 안전공사에 제출할 때는 KC 설계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에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접지봉이 각 코너에 이렇게 있잖아요. 둘레가 코너에 있다 그러면 오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계산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359, 117, 그 다음에 943, 49 이렇게 5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이제 KC도 심플리파이드 메소드죠. 아스픽스 시뮬레이션은 저걸로 합니다. 요건 R 매트릭스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심플리파이드 메소드 단순 기법을 사용해 갖고 하기 때문에 아스펙트 소시도 더 정확합니다. 요 값이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좀 더 정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트 출력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리포트 생성 딱 누르시면 이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약간 출력하는 시간이 약간 틀립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리포트 중에 안전공사에서 필요한 것들만 리포트 하십시오. 뭐 여기 보면 이제 접지 설계 요약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쉐브락에서 계산한 게 0.48, 실제할 때는 0.45였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또 검사 판정 기준서가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 요구했던 모든 항목들 플러스 약간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바르츠게 이제 0.51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스펙스에서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KC에 관련된 설계 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9,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PR 값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허용 보폭 전압이 다 만족될 때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망 평면도, 그 다음에 프로파일 방향, 3차원 도면도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요걸
여기 도면을 캡처해 갖고 설계할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팅했던 그 접촉 전압 또 보폭 전압 계산이 되고요. 터치 3D, 2D 다 나옵니다. 프로파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지정 입력했던 거 또 계산했던 거 값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메쉬 도체 데이터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접지봉 데이터도 나오고 또 접지 도체 굵기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나오는데 이걸 아까 맨 마지막에 저장을 안 했네요.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하면 이게 정확하게 또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픽스는 알매트릭스 값으로 저장한 값이죠. 그럼 추가 사항도 뭐 이렇게 적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전공사 제출하는 거 보면요. 섭지 설계 요약하고 그 다음에 판정 보고서 요구하고 평면도 쭉 여기까지 그 다음에 대지확률 여기까지 하면 될 겁니다. 대지확률 측정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외에는 엑셀 파일로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리포트를 생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굵기 계산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굵기 계산은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접지, 도치, 굵기 선정 하셔가지고 여기 7카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이게 좀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카수를 바꿔가지고 하면 계산 단면적 이 이상 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50K 이상으로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펙스 시뮬레이션 실행 및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실행 버튼이 여기 녹색 버튼이에요. 녹색 버튼 누르시면 아스펙스 실행되고 여기 이제 통계 그래프 나오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펙스 결과가 나와서 이게 녹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족된 겁니다.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KC 접지 설계 있죠. 요걸 클릭하십시오. 그래서 주로 이제 코너에 다 이게 도체가 있기 때문에 요 코너에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오게 하고 계산 저장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제 아스펙스는 만족이 안 되는데 KC가 만족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약간 다르죠. 아스펙스는 R 매트릭스 그 수치 해석법을 쓰는 거고 이 KC 같은 경우에는 심플리파이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러프한 방식으로 씁니다. 출력을 보시면 리포트 아까 하는 거 봤지만 출력해가지고 보시면 이 KC 검사 판정 보고서가 바로 출력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대지 확률, 메쉬 도치 데이터, 접지 봉 데이터, 접지 도치 굵기 선정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KC 판정 결과 출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안전공사에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항목 전체를 잘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스펙스 계산 결과하고 KC 접지 설계 프로그램의 아스펙스와 같은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펙스에 있는 내용을 다 제시하고요. 요 안전공사에 요구하는 판정 보고서 다 제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 11개를 추가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1 아스펙스 리포트 출력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전공사에 제출할 그 내용들입니다. 예제 2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는데요. 1.2MW급 수전 설비를 하겠습니다. DXF CAD 파일이 있죠. 이걸 직접 가져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건축물 그 도면을 이렇게 본을 따가지고요. 그걸 아스펙스로 불러들여서 바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여기 샘플 파일이 있거든요. DWG 파일이 있고 이제 이 DWG를 DXF로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이 아스펙스에서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 했던 것이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바로 실행하면 이 프로그램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설계했던 건데요. 대지확률 현장 측정을 해보니까 40에서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에서는 105m로 했고요. 한전 그 임피던스 받아가지고 여기 임피던스 있습니다. 한전에서 받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딱 계산을 하니까 3.369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카를 적용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보면 이제 여기 데이터
이렇게 넣고요. 표트층 대지확률을 20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일선 최대 지락전류를 삭화했고, 그 다음에 대지확률은 측정할 때 이제 뭐 80점 가까이 나왔었는데 1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도치와 접지봉 캐드 파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캐드 파일이 이렇게 있고, 코너에 요 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선 한 선 한 선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또 여기 코너에 원을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스펙스에서 파일 DXF 가져오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클릭하고 그 캐드 파일을 밀리미터로 했는지 미터로 했는지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캐드 파일을 밀리미터로 했으면 밀리미터 선정하고, 미터로 했으면 미터로 하고, 인치로 했으면 인치로 하고, 파일 열기에서 가져오기 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메쉬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거기 없죠. 수평 교체는 이렇게 있고, 접지봉 있고, 차트 영역 있고, 프로파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내용들을 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공동 삭제 이렇게 삭제해버리고요. 또 접지봉도 뭐 삭제해버리죠. 뭐 삭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누르면 이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드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여기 좀 이전에 그 세팅되어 있던 게 들어가 있네요. 시뮬레이션에 디폴트 옵션 가가지고 보통 0.75잖아요. 75 하고요. 한국 표준이니까 0.75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2.4 하지 마시고 1.0 하시고, 보통 뭐 70스퀘어로 50스퀘어 이상 70스퀘어 건축물이니까 뭐 이 정도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70스퀘어 하는 게 좋습니다. 70스퀘어 이상을 이렇게 하시고, 접지 도체 반지름도 14파이 0.667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가려울 때 이게 다 바뀌어졌죠. 여기 원하는 것도. 미터로 했죠. 미터로 설계를 했으니까 요걸 갖다가 DXF 요 파일입니다. 어떻게든 이걸 불려드리겠습니다. 가져오기. 그 다음에 이걸 탁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바로 다 떠요. 이게 0, 요게 원으로 했던 것들은 이렇게 접지봉으로 다 바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차트 영역을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선정하는 것도 뭐 여기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하면요. 여기 이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3번 하시고, 요 해상도가 지금 100m 막 이렇게 되니까 1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로 찍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장하면 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도 이제 더 추가하고 싶으면 새 프로파일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새 프로파일 번호도 4번 이렇게 놓고요. 이 메타가 크니까 이건 그냥 1m 하면 좋습니다. 1m 놓고 두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하면 프로파일 또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의 그 프로파일을 복복 전압 또 접촉 전압의 그 전위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중복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빼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 영역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디폴트 옵션 아까 세팅을 했고, 접지 도치 굵기 선정, 계산, 저장 하면 되고요. 시뮬레이션 세팅에서 이제 요 단일층 요게 좀 값이 들어가 있네요. 계산, 저장 이렇게 해야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접지 설계 여기에서도 봉이 이렇게 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계산, 저장.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행을 해보면요. 쭉 계산이 돼서 바로 출력 이렇게 뜨면
다 녹색 떴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건 된 겁니다. 오케이 하시면 돼요. 설계가 아주 잘 된 거죠. 여기 보면 540에 120이잖아요. 아주 좋은 설계입니다. 그리고 1701볼트에 29 거의 30볼트 입을 되니까 아주 잘 된 설계입니다. 접지망 총 길이가 좀 길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저장했잖아요. KC로 이제 불러오기 계산 저장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면 보기 3차원도 보기 약간 조절을 하셔가지고요. 요 글이 이걸 갖다 디폴트 옵션 몇 가지를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접지봉 데이터 선 굵기 높이 이런 것도 약간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되면 뭐 그리드 필요 없잖아요. 그리드 필요 없고 대지면도 이거 필요 없고 이 두 개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걸 얹다 가지고 그 CAD 파일에 불어 들어갖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CAD 이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좀 잘 안 된다. 이게 접지만 평면도 보기잖아요. 접지 프로파일 보기. 그 다음에 그래픽 에디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좀 높다 그러면 도체 선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시뮬레이션이 좋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대지형이 높다 그러면 여기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뭐 이게 아주 마우스로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형을 높으면 코너 이쪽이 전부 다 높아져요. 그때 접지봉 이렇게 잡고 또 계속 더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찍어 가지고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 여기 놓으시고 선택 여기 놓고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놓으시고 이거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쪽 코너는 뭐 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싶다 그러면 접지봉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X 하시고 변경을 저장할 거냐 말 거냐. 지금은 이제 시뮬레이션 좋으니까 저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제 3D 3D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멋있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에 망이 이제 없네요. 그래서 그래도 좀 넣죠.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더 나오죠. 이렇게 해서 3차원 그래픽 하고 또 보폭 전압도 3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살짝 낮춰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컬러가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2D 봐도 아주 좋고요. 3D 좋고 요 컬러지만 여기 맥시멈 전압을 보셔야 돼요. 빨갛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이게 녹색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번에는 이제 제가 리포트 출력을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라고 전부 선택. 이렇게 하시면 전부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생성. 이렇게 하시면, 컴퓨터가 좀 빠르면 빨리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2차원, 3차원 2D 그 다음에 프로파일, 메시 도체, 접지 도체 계산 이 데이터가 다 계산이 됐죠. 그래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력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여기에 보면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도 있고 PDF도 워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이제 하시고요. 출력을 이제 예제 2죠. 2 리포트 출력 결과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한 것을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차트 영역 설정하는 거, 이렇게 할 때 항상 여기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해상도 먼저 설정하시고, 두 지점을 딱 찍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거 여기서 수정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프로파일 설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해상도 먼저 딱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원하는 프로파일 각도를 두 지점을 딱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펙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아주 잘 나옵니다. 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548, 120 똑같이 나왔네요. 원래 이제 바뀐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접지도체 굵기 계산도 이렇게 하면 이상으로 하면 되니까요. 70스퀘어로 우리가 썼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70 이상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접지 설계, KC 접지 설계 따다닥 4개 누르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는 전체 리포트를 해서 이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아스픽스 여러 결과가 이렇게 11개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결과 차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다 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스픽스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줬고요. 특히 이제 이 그래픽 에디터 이게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